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 7월 5주차 방송이고요. 주간 증시 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다가온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보는 그런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금주 키워드는 증시 최고치, 원화 강세, 그리고 제이노믹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자, 주요 이제 코스닥 시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수급의 핵심이 뭐냐? 이제 외국인이 돌아왔죠. 외국인이 사냐? 도대체 왜 사냐? 어떨 때 사고 어떨 때 안 사느냐? 그걸 봤을 때 역시 핵심적인 건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그래서 그 크게 이제 환율이 1150원 기준으로 그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이 수급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1150원 이하로 하락하면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 근데 결국 이 환율이 또 금리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랑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앨런이 금리 그 양적 완화 축소를 천천히 하겠다.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겠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으로 빨려가던 돈들이 다시 나오면서 다시 이제 회귀를 하면서 이제 환율이 저희가 원화가 강세가 됐습니다. 원래 원화가 강세는 수출 업종에는 좋지 않지만 어쨌든 증시의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어쨌든 환율이 낮은 편이 좋다. 또 낮아야 외국인이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제 4월에 이제 상승이 시작됐고, 5월 초 중반 중순까지 조정이 1차 눌림목이 됐고, 이제 5월 말에 슈팅이 나왔죠. 그죠? 2차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7월 중순까지, 박스권으로 2차 눌림목을 이제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슈팅이 나와서 지금 매일 신고가를 3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도업종, 금주의 주도업종은 금융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IT였죠. 증권, 은행, 보험. 특히 이제 은행이 주도업종, 은행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은행이 주도업종이었고, 그 다음에 소재, 화학, LG화학, 그 다음에 철강은 포스코,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이제 이 원의 크기가 그 강도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IT 반도체 아몰레이드가 좀 쉬었죠, 이번 주에. 그죠? 그래서 앨런의 점진적인 양적 완화 발언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IT 업종 대 금융 소재 업종의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순환매가 IT가 쉬면 금융 소재가 가고 금융 소재 좀 갔다가 다시 IT가 가고 IT 혼자 쭉쭉쭉 갈 수 없잖아요. 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금융 소재가 받쳐주는 그런 아주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이렇게 1차 눌림목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6월 초에 슈팅이 나오고,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눌림목을 7월 초까지 가다가 이제 빠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급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급반등이. 왜냐? 외국인이 사들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핫한 종목 뭡니까? 전기차 중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가 메인이었고요. IT, 역시 반도체 아몰레이드, FPCB, 3D 낸드 뭐 이런 거고, 제약 바이오, 보톡스 쪽이 많이 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그 정부 정책 나오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면 이 네 가지 중에 골라서 사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저가 메리트, 계속 말씀드리면 저가 메리트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됐고,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추진을 했고, 또 추경이 또 이번 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일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장세는 더 좋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국정과제나 이런 게 중소기업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장세에 좋고, 또 추경이 또 통과돼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제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코스닥의 장세가 좋다. 코스닥의 영업이익은 높았지만 지수는 지금 낮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4, 5년 전보다 코스닥 기업의
기업들이 내는 영업이익은 더 많아졌는데 지수는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충분한데 중요한 건 그 저평가되어 있는 게 어느 모멘텀을 가지고 튕겨 올라와야 되거든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에 있는 종목도 저평가된 종목 수두룩합니다. 근데 어떤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에 맞을 때 그것에 주목이 될 때 그때 주가가 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정과제를 그걸로 받고 다행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상승 요인, 이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 지금 또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 제이노믹스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게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코스닥 정책 주장세가 와야 된다. 그래서 뭐 이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7월 2주차 하락, 7월 3주차 상승, 또 이제 7월 4주차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와 기관의 약해진 매도세로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한번 이 수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랑 한번 얘기했었는데 외국인이 이제 좀 샀어요. 3,000개 정도 샀어요. 3,000억 순매수가, 그죠? 3,000억 정도 사면 뭐 올 연초만큼은 아니지만 최소 이제 중간 이상 가는 금액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관이 예전에 4,000억, 3,000억 이렇게 팔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안 판단 말이에요. 기관이. 이 기관의 매도세가 약화된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랑 계속 이제 방송 보시면 제가 맨날 이거 띄워드리잖아요. 한 주간에. 근데 유달리 적다. 산 날도 있다. 무려 3,000억, 4,000억, 5,000억 막 이렇게 판 적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수가 가는 거죠. 파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요. 1,150원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향후 장세는 긍정적이고 금주에는 한번 2,450에서 2,500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난주 외국인이 뭘 샀나 한번 보시죠. 자, 그 보라색 포스코를 샀고요. 이제 연두색이 KB금융, 신한지주, 은행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은행주가 이게 색깔이 많은 게 주도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은행이 주도주. 그 다음에 많이 산 게 뭐예요? LG화학, 효성, SOE, 화학을 샀네요. 그죠? 포스코, 철강. 그 다음에 한국전력을 최근에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안 사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 안 사잖아요. 왼쪽에 팔고 있죠, 지금. 그래서 또 외국인이 같은 종목을 매주 연달아 사는 경우는 드물어요. 같은 패턴으로 이제 한두 종목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순환매로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외국인이 어떻게 사고 있는지 최근 4주간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게 6월 말이에요. LGU 플러스, 삼성 SDI, 포스코, 하나금융, LG화학 뭐 이렇게 쭉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7월 첫째 주예요. KB금융, 포스코 뭐 이렇게 쫙 있고, 이게 7월 두 번째, 이게 이번 주거든요. 그럼 요걸 한번 공통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노란색이 금융입니다. 아, 금융이 최소한 한 주에 상위 3개 이상 있으니까, 아, 금융이 주도주가 많네요. 그죠? 외국인이 많이 산 거. 또 노란색은 뭡니까? 화학주입니다. 화학. 효성, 뭐 LG화학, SO1 뭐 이런 거 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철강입니다. 철강. 포스코를 거의 매주 샀네요. 그죠? LG화학도 매주 산 것 같은데, 한 주 빼고 매주 샀군요. 그죠? 상위로 샀군요. 탑10 안에. 요렇게가, 요게 다 공통점인 거거든요, 여러분. 요런 게 지금 현재 주도주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소재주를 많이 사고 있다. 금융주를 많이 사고 있다. IT주를 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얘네들이 꺾일 때 다시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게 다시 가겠죠, 여러분. 이런 장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자, 7월 2주차 하락했고 7월 3주차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급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와 그 정부 정책 기대감,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또 100대 운영 과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코스닥 매수세가 강화되고 좋았습니다. 한번 수급 현황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보면 기관의 매도세가 줄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여러분 저랑 많이 보셨을 때 외국인이 주로 얼마 샀나요? 200억, 300억 샀죠. 근데 600억씩 샀단 말이에요. 이건 많이 산 거란 말이죠. 또 기관이 샀다 팔았다 매도세가 약화됐죠. 아 그렇구나. 코스닥이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린 제이노믹스 경제정책 관련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은 680에서 680대 근데 강한 저항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676인데 이걸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685포인트를. 그래서 이번 주 지수는 675에서 68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한 걸 볼까요? 노란색이 의류, 제약 바이오, 셀트리온, 휴젤, 메디톡스, 코미팜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이 아이트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PSK, 원익 IP, AP 시스템, 원익 콜디스, 비아트론. 이제 아몰레이드 쪽 관련주가 좀 요새 다시 눈에 뜨이죠? 원익 IPS, AP 시스템, 비아트론. 많이 올랐지만 좀 쉬었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주도주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에. 뭐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죠. IT 업종, 제약바이오, 반도체 장비, 소재주, FPC. 이거 지금 3주째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아몰레이드.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제가 똑같이 4개 주를 한번 해봤는데, 자, 노란색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셀트리온, 휴젤, 그죠? 와, 이거보다 더 큰 게 뭔가요? IT네, IT, 그죠? 반도체, 아몰레이드. 그러니까 결론은 코스닥 시장에 면적이 가장 많잖아요, 그죠? 주도주는 IT 반도체다. 그 다음이 제약바이오다. 결국 여기서 놀던 데서 놀아야 된다. 그래야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요 뉴스 한번 보시죠. 환율 안정 속에 이제 증시는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주도에. 이제 7월 수출 소식과 금융주 깜짝 실적이 상승을 주도했고요. 7월 수출이 22.4%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대요. 선박, 반도체, 승용차가 주도를 했는데 조선업에서 이제 볼 게 현대 미포조선이고요. 자동차, 현대차는 좀 안 좋지만 이거 완성차인데 한번 이것도 관심권에 두죠. 사라는 게 아니라 관심권에. 아셨죠? 그다음에 드라기 총재가 22 회의에서 그 올해 가을에 양적 완화 축소를 구체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올해 안에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다. 우리는 아니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개년 어떻게 하고 또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책은요 곧 돈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에 그 간만에 핫한 테마로 해서 한번, 원래 이제 캔들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핫한 테마로 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국정운영 계획이고요. 코스닥 장세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공정위 압박의 내수죠. 김상주 공정위원장이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가불관계 뭐 이런 거 가격 담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편의점주 또 식품회사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식품회사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식품회사는 가격을 올릴 CJ라든지 농심은 가격이 올릴 수 있는 데가 정권 말기입니다. 이 정권이 시작하거나 그럴 땐 절대 식품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물가 관리 차원에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임덕이 되는 시절에, 그래서 농심이 작년 10월부터 라면값을 올렸죠. 그래서 계속 올린 겁니다. 이제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은행주 고공행진하고 있다. 뭐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증시의 주도주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친환경 에너지주가 방긋했다. 이제 정부가 20%까지 올린다고 해서 뭐 유니슨 뭐 이런 거 했지만 이거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의 가격은요 어떤 퍼포먼스를 넘어서는 모멘텀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실적이 반영되면 꺼질 수가 있어요. 까봤는데 겨우 이거야? 라고 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에너지주를 사는 거는 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품으로 모멘텀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적이 나오는 순간 꺼질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다. 뭐 이래서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운영본부장이 이제 기존의 패시브 전략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패시브 전략이 뭐냐면 지수에 추종하는 전략이에요. 지수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해서 묶어서 사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나도 올라가는 종목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막 하면 나도 삼성전자 편입해야 되고 대형주 장세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이 어떤 공적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만의 그 투자를 했다는 비난이 있어요. 중소형주나 코스닥은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수 추종 전략을 하다 보니까 그런 패시브 전략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액티브 전략으로 뭔가 이제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어떤 이제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주에도 싸고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예전엔 잘 그런 거 편입 안 했다고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운영본부장 반기고 뭔가 정부의 코드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뭔가 이제 코스닥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및 증시 전망은요, 뭐 지난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BIT 종목을 매수하고 있고, 이제 뭐 코스피는 뭐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다.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 그리고 27일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예상되지만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으니 주목해야 되고요. 이게 외국인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7월 20일 방송 안내입니다. 원래는 캔들 차트의 비밀 4편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5개년 국정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핫한 테마에 대한 방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돈입니다. 정책이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정부의 정책에 반하면 안 되고 그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과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관련주는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할 테니까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